안녕하세요. 대한민국 GA의 기준 보험몬스터 한다호입니다. 오늘은 월 1000만원 보험 설계사가 되는 3가지 방법, 그 중에 세 번째 멘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전 시간에 설계사의 도, 다르게 말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길일 수도 있고 장인의 길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험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성공하는 사람들의 발자취를 찾고, 그리고 내가 정한 길도 혹시 잘못된 길이 있거나 또 새로운 길이 있다면 그 길들을 조금씩 계속 갈고 닦아야겠지만, 이 설계사의 도를 일단 잘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정한 그 길을 꾸준하게 이제 걸어가는 꾸준함을 가지면 그 월 1000만원 보험 설계사도 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성공할 설계사의 길을 꾸준히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멘탈 관리입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었을 때 이제 휘발유가 떨어지면 이 자동차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하더라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연료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멘탈은 연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니면은 아주 자주 멘탈이 깨지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사실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물 멘탈이야, 멘탈이 없어, 뭐 유리 멘탈이야,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바스라이 깨져가지고 이제 자책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공하는 보험 설계사의 도와 꾸준함을 갖춘 사람들마저도 고개를 숙이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나름대로의 설계사의 도를 갖고 있고 나름대로의 꾸준함을 갖고 있지만 이 멘탈 관리를 참, 물론 앞전 두 개도 계속 갈고 닦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걸 꼽자면 이제 멘탈 관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일단은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이제 보험 설계사로서도 상위 뭐 3%야, 뭐 5%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제 좀 과하게 표현을 하는 분들은 뭐 1%야, 뭐 1%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뭐 3%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제게 이제 힘을 북돋워주는 고마운 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좀 내 지친 마음을 좀 위로해볼까 해서 한 8년 전쯤에 약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한번 약을 먹어보니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랄까, 정말 걱정이 없어지더라고요. 정신과 약을 먹으니까. 우울증 약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그때 말했던 의사 선생님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감기가 걸린 사람은 집에서 이 감기가 낫길 바라면서 쉬지만, 감기가 조금 더 심해지면 당연히 병원을 와야지 더 빨리 낫고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견디지 못할 거라면 병원으로 오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하셨거든요. 근데 막상 그 약을 먹어보니 도리어 그 고통에서 벗어난 계기가 됐던 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걱정이 없어지니까 이거는 영업사원으로서 옳지 않겠구나 해서 이겨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 정신과의 도움으로 그 약이 아닌 정말 이제 제 멘탈을 좀 더 강하게 된 계기가 됐었는데, 이 멘탈이 저뿐만 아니라 저랑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경지에 올라가신 분들도 공황장애라든가 너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과 여러 가지 그 걱정, 고통거리에 마음이 아프고 지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이제 갉아먹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멘탈 관리는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멘탈이 꾸준하지 않은 거고, 슬프다가도 기쁜 것도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특히 또 이제 영업사원, 관리자 같은 경우는 더욱 이제 책에서 봤는데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혼자 어디 가서 야!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저 같은 경우는 차에서 막 고속도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혼자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들을 수 없으니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 위로가 가능하지만 남에게 너무 많은 위로를 요구하는 것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나의 이 고민이 상대방에게는 너무 건방지다고 느낄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고민을 털어놓는 그 친구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인데, 내가 지금까지 이제 이런 거죠. 나는 지금 5등인데 두 문제가 틀렸어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이거를 절반을 넘게 틀린 애한테 나 2개나 틀려서 너무 속상하다, 너무 힘들다, 이런 걸 이 친구한테 고백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씩 성장할수록 더 외로워지고, 성장할수록 멘탈 관리가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모자란 사람한테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모자란 게 사실 실적만 모자란 거지 나머지는 훨씬 더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도리어 나의 고민을 듣는 걸로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멘탈 관리라는 게. 네, 이 멘탈 관리도 설계사의 도와 꾸준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조언을 할 수 있는 건, 당신이 꾸준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땀을 믿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의 러닝이 적고 요새는 좀 17년이 되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좀 부끄럽지만. 그렇지만 한 10년 차까지는 러닝이 젖었다 말랐다를 2번 이상을 하는, 정말 이제 길바닥에서 영업을 많이 하고 개척 영업 비중이 되게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제 자신을 위로했던 게 뭐냐면, 내 땀입니다. 꾸준함. 그리고 나의 멘탈을 관리하는데 또 도움이 되는 거는 아까 말한 설계사의 도. 나는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갈 때 뭐 티맵이라든가 카카오맵이라든가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는 사람이고, 내비게이션이 없이 부산을 간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서울에서. 그러면은 많은 시행착오도 겪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 위반이나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보다, 물론 길을 아는 사람 제외하고, 늦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설계사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걸 다 이제 이미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믿는 거죠. 나의 노력을 믿는 거죠. 나의 꾸준함을 믿고, 내가 세운 원리, 원칙, 그리고 구도, 그리고 내 방향성,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 노력을 알기에, 내 꾸준함, 내 과정을 알기에 난 또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결과는 매번 꾸준히 오겠지만, 가끔 안타깝게도 아예 결과가 안 따라올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결정은 고객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과정은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이제 결과치가 이제 꾸준함이 나오지만, 그래도 일단 최종 결정은 고객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가끔의 흔들거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멘탈이 특히 더 흔들거릴 텐데, 그럴 때는 제가 이 말했던 그 설계사의 도와 꾸준함을 고민하시면서, 나의 꾸준함과 나의 설계사의 도가 너무 훌륭했다면 반드시 금방 일어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설계사의 도와 꾸준함이 좀 모자라다, 멘탈을 막 올리려고 했는데, 그럼 멘탈을 어떻게 올릴까요?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아니, 방법을 찾으셨잖아요. 내가 이 보완할 방법을. 그러니까 그걸 보완하는 그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멘탈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왜냐면 멘탈 힘들어할 시간이 없거든요. 왜냐면 내 부족한 걸 찾았으니까. 세 번째, 또 멘탈을 올리려고 해서 설계사의 도와 꾸준함을 생각해봤는데, 너무 형편없어. 진짜 답답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은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러니까 잘하고 싶었는데 쓰러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냥 이미 포기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싶으시다면 다시 설계사의 도와 꾸준함을 만드시고, 그러면 다시 멘탈이 회복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겠다면 과감하게 다른 길을 찾으셔야겠죠. 이 길이 안 맞은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나는 사실은 비행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고속도로를 못 간 거예요. 내가 꼭 오토바이였기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지만, 비행기여서 못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는 하늘로 가야 되는데 여기 땅바닥에 닿으면 안 되잖아요.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를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토바이면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뭐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토바이면 어떻습니까? 자전거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좀 인정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안 되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이 멘탈 관리는 아주 여러 번 해야 되고, 여러 각도로, 그러니까 동쪽에서 보거나 서쪽에서 보거나 남쪽에서 보거나 북쪽에서 보거나 다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우리 같이 의논하고 그 방송을 통해서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